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을 보고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에이다, 트론, 리플을 볼 텐데 리플은 구독자분께서 리플 이제 올해 최저점을 얼마나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 더불어서 올해 연말에 만약에 리플 최저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 최저점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볼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고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달러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4시간 봉에서 이 추세 라인 그리고 4시간 봉 202평선, 4시간 봉에서 이 202평선과 이 추세 라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이 맞물려 있고, 지금 장중에 이렇게 하락이 한 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라인은 깨지 않고 있어요.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 라인만 지킨다라고 하면 상승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20주 이동평균선과 이제 맞물려 있어서 지금 위치가요. 그래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워낙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방 쪽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 분께서 MW님이었던 것 같은데, MW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은 이렇게 12월 16일 저점과 2월 7일 저점 이었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 3,500달러요. 3,530달러, 3,500달러. 그리고 저는 제가 보는 여기서 이 라인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보시면 이거 지울게요. 지금 이 추세 라인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의 상단부라고 하면 3,30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질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일단 해결돼야 될 게 해결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이 추세 라인을 깨야 되는 거다. 이 추세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은 현재 위치에 있는 이 라인 4,060달러가 저항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 한 번씩 맞고 떨어졌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4,060달러가 저항이고, 그 다음 저항이 이제 강한 저항이 4,200달러죠. 그래서 4,060달러 넘어가지고 4,200달러까지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 목표치는 이제 5,500달러, 5,70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500달러와 5,700달러가 저항이 될 텐데, 지금 이 저항 라인 목표치가 50주 이동평균선과 이제 거의 맞물려요. 주봉을 보시면 일단 현재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20주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20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저항이 굉장히 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좀 애매한 그런, 계속 뭔가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하방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방 쪽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이 깨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3,500달러 그리고 뭐 3,300달러까지도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데, 알트코인들을 보면 하방 쪽보다는 저는 상방이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제 어제 오늘 에이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이다를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위치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던 자리에서 다 돌파가 됐어요. 돌파가 돼서 넘어가 줬기 때문에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저항 부분으로 작용됐던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성을 보일 거다. 지금 어차피 이 순환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순환매 처음으로 이제 작년 9월달에 끊었던 리플, 그 다음에 뭐 웨이브, 트론, 먼저 고점 치고 쉬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라이트코인, 물론 이제 바이낸스는 더 먼저 갔고요. 라이트코인 지금 중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어제 오늘 금요일날 뭐 비트코인 캐시 시작해서 다시 이제 에이다도 저항 돌파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더, 리플도 아직 이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저항 라인을 다 뚫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목표치는 주봉에서 보시면요,
이 5,500달러와 5,700달러예요. 5,700달러는 이때 보시면 이 6월 작년 2018년도 6월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5,500달러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시간이 이 올라갈 때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면, 왜냐면 중간에 이제 200일 이평선이 또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200일 이평선이 지금 4,750달러, 물론 더 내려오겠지만요. 이 4,750달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에서도 한 차례씩 쉬어준다라고 하면 주봉상 봤던 이 5,500, 5,700달러 이 라인이 시간이 한 2주나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50주선 내려오고요. 50주선 내려와 주면서, 그리고 내려와 주면서 여기서 올라와서요. 만나면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돼서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겠죠. 근데 이 눌러줄 때 어느 정도까지 눌러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눌러줄 것인가? 뭐 2015년 생각하면 이 20주선을 깨고 그 200주 이평선까지 내려줍니다. 200주 이평선까지 잠시 이탈하고 그 다음에 올렸어요. 그렇게 이제 깊게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짧게 이 자리에서 짧게 지금 120주선에서 짧게 쉬어주고 그냥 반등 나와준 다음에 오히려 이제 크게 올라가서 한 8,000달러 라인까지 올려준 다음에 쉬어주면서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지는 그때 이제 상황의 포지션에 따라서 개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개인들이 만약에 뭐 5,500, 5,700달러에서 하방을 보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하방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냥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올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또 달라붙기, 상방으로 달라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게 눌러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늦게 이제 따라붙었던 개인들 털어내고 다시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다. 어찌됐든 한 번의 조정은 거치긴 해야 된다. 5,700달러를 맞고 짧은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깊게 조정을 받든지요. 아니면 여기서 깊게 조정을 받고 넘어가든지. 근데 조정을 받고 일단 5,500, 5,700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20주선이 돌아 나갈 겁니다. 20주선이 돌아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흐름이 좋은데 그 4시간, 일단 4시간 봉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큰 하락 쇠경을 누워주면서 이제 돌파했죠. 돌파하고 다시 또 눌러주고 지금 이 안에서도 하락 쇠경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락 쇠경 패턴이 만들어졌고 이 하락 쇠경 패턴을 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넘어가 준 이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위치는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위치는 이 정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의 4,200달러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0.038이 비트코인의 4,200달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다. 물론 어떤 이런 각도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띌 거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에이다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방으로 이미 돌파가 돼서 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혼자 여기서 빠져가지고 다시 깊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 주는 일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확률적으로는 좀 낮다. 예, 상승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0.038 라인을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고 지금 보시면 이때 이 0.038이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죠.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5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눌러줬죠. 눌러주고 이제 52평선 맞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다시 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이평선 보시면 15, 50, 120, 200까지 완전 정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2017년도 말 저점이었던 0.05 라인, 그 0.05 라인이 작년 이제 12월 달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일봉에서 한번 볼게요. 일봉에서 보면 이 0.05 라인이 이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0.05 라인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라인에서는 저항을 한 차례 받긴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저항을 짧게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오래 받지 않고 여기서 이제 맞고 이제 쉬어주는데 어떻게 쉴 걸 예상하냐면 제 예상은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테고요.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맞고 옆으로 오히려 쉴 것 같아요. 깊게 안 눌러주고요. 옆으로 그냥 눕듯이 쉬면서 15일 이동평균선 닿으면서 바로 이제 돌파해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그때 하드포크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크게 하락해줬던 이 모습을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연출한다라고 보면 여기선 짧게 조정받고 그다음 바로 그 돌파 해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일단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 비트코인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에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 돌파하고 하락세기형 패턴 만들어주고요. 또 여기서도 하락세기형 패턴 만들어주고 또 여기서도 작은 하락세기형 패턴을 계속 작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다를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느낌상은 굉장히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하락세기형 패턴이 이제 심리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지분인한 그리고 뭔가 이게 그냥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패턴이거든요. 왜냐면 계속 저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지지분인하게 빠지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굉장히 좀 진을 빼는 그런 차트 모습인데 그런 패턴을 3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에이다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돌파가 되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구독자분께서 이제 여기서 에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어느 정도 본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일단 에이다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뭐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할 거다 예상했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52평선 이 초록색 52평선 정도까지만 눌러주고 조정을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하는 사람 스타일이 난 이 정도 리스크도 난 지기 싫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되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아도 저는 이제 크게 조정받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옆으로 쉬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라이트코인 모습처럼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15일 이동평균선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그냥 쉬면서 물론 이 조정이 뭐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10에서 뭐 20% 조정인데 이런 거를 난 10% 20%도 조정받는 거는 싫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내가 만약 수익권이다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분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봤을 때 다음 목표치는 이 라인입니다. 1800사토시예요. 1880사토시. 1880사토시가 다음 저항 라인입니다. 1880에서 뭐 지금 이 자리도 이제 볼 수 있는데 1760, 70이요. 1770 라인도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880사토시가 이때 저항 역할을 했고 또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여기서 상승 올라와주고 쉬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차 또 저는 상승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다는 이제 그 어제 돌파가 되면서 이 1350사토시가 어제 돌파가 되면서 이제 라이트코인처럼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리플이라든가 보시면 트론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에서 트론 같은 경우 이제 이 라인 저항이었잖아요. 트론을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트론이 이제 이때가 저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380사토시 저항이었고 뭐 지금 이 자리도 이제 저항 역할을 했죠. 420사토시도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20사토시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했죠. 이때 지금 돌파했던 이 자리에 지금 에이다가 있는 거다. 지금 에이다 위치가 트론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에이다에서 아까 목표치 말씀드렸던 라인이 이 정도고요. 다음 목표치까지 본다라고 하면 에이다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에이다도 이제 트론같이 이런 큰 상승을 한번 해주고 나면 당연히 이제 쉬어줘야 되겠죠. 트론은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이 저점부터 상승이 시작됐고 저항 라인 돌파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위치가 트론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까지는 저는 홀딩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럼 이제 홀딩에서 충분히 상승
어느 정도 취해준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 뭐 엘리엇 파동으로 5파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그 5파 정도에서 어느 정도 ADA 물량은 정리를 해주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만약에 뭐 비트라든가 이더 리플이 아직도 이 안에서 만약에 ADA가 뭐 이 정도 3000사토시라든가요. 잠깐만요. 예. 3000사토시라든가 아니면 다 뭐 2650사토시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가주면서 5파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예, 에이다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다 설명드리면서 트론도 일정 부분 이제 설명이 됐는데, 잠시만요. 예, 트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항 라인을 먼저 강하게 치고 돌파를 했죠.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해서 쉬고 있는 종목이 제가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낸스 BNB 코인 같은 경우는 BTC 마켓 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 종목이고, 그 종목 BNB 제외한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이렇게 큰 상승하고 쉬고 있는 종목은 리플하고 웨이브랑 트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셋 다 특징이 상승해주고 한 절반 정도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절반 정도에서 쉬고 있고, 여기서 지금 조정받으면서 쉬고 있는데, 트론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이제 854토시를 넘기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처럼 좀 더 여기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제 리플하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트론 위치는 지금 제가 어디로 보냐면, 리플 이렇게 2018년도 9월달에 큰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2번 상승해주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트론 지금 이 위치가 조정받고 다시 이제 반등 나온 위치가 리플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뭐 이 정도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해줄 수 있습니다. 상승해준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이게 거의 4달 정도 되거든요. 3달에서 4달. 물론 트론이 뭐 리플하고 똑같은 뭐 기간을 조정받으리란 법은 없지만, 일단 패턴은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보면, 트론도 여기서 지금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864토시, 54토시를 돌파해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아직 좀 더 쉬어줘야 된다. 왜 쉬어줘야 되냐면, 다른 지금 순환매가 다 돌아야 됩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다 돌고 나서 아마 그 다 마무리가 되면, 순환매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이제 리플이라든가 트론이라든가 웨이브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이 하락세경을 그냥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때 저항 역할을 하고 지지를 했던 이 라인이요. 554토시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노론도 실려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락세경을 돌파하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일단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일단 상승한다고 했을 때 854토시를 넘기는, 일단 이번에는 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 이제 트론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뭐 아직까지 이제 이때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분할로라도 이제 매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BTC 마켓에서 트론이 여기서 좀 더 횡보한다라고 해서 원화 마켓에서도 트론이 그냥 제자리 든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뭐냐면, 트론이 여기서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뭐 5,000달러, 5,7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서 600만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트론도 BTC 마켓에서는 제자리만 있어도 원화 가격으로는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예. 리플 보시면 이렇게 작년 상승해주고 조정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쌍봉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리플 리플 홀더분들, 지금 그동안 안 가던 종목들 다 가고 있는데 리플만 또 안 가니까 굉장히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욕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게 보거나, 야, 리플은 진짜 끝난 것 같다, 이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먼저 올라갔던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먼저 올라갔고, 먼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얘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때 주도주라는 거예요. 얘가 주도주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지금 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상승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그때 또 리플은 저 먼저 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5월달쯤 약간 베어러블 그 찌라시랑 맞물려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경 패턴에 끝자락이 지금 이제 6월 7일인데 뭐 이렇게 끝까지는 수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되고 옆으로 누우면서요. 지금 뭐 하락세경 패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트론도 보시면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옆으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리플도 저는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가 될 거다. 돌파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려 보여요. 여기서 돌파가 되려면 그냥 횡보만 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만 해도 4월 7일 지금 이 BTC 가격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4월 7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단 돌파가 되는 겁니다. 물론 BTC 마켓에서 위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더 빨리 돌파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개인들 심리적으로 더 멘탈을 좀 갉아먹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빼서 한 번 더 찍어주고 BTC 마켓에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찍어주고 올릴 수도 있는데 원화 가격에서는 또 조정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그냥 혼자 여기서 4,200달러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리플이 지금 350원에서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자연스럽게 BTC 마켓에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BTC 마켓 조정 받는 거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또 돌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리플 아까 올해 이제 그 저점 예상 올해 얼마를 저점을 볼 수 있냐. 리플 달러 차트고요. 리플 달러 차트고 보시면 올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이 리플의 채널 하단부는 얼마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0.21달러입니다. 0.21달러. 그러면 원화로 뭐 한 230원? 230원 정도까지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물론 뭐 이거는 악재를 갑자기 터뜨리면서 뭐 퍼스선 기사를 내보내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제 언더슈팅 만들어주고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래 고리 길게 만들고 뭐 이럴 때처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공간은 그렇게 있다. 그러면 리플 만약에 리플을 세력이 개인들을 완전 털어먹기 위해서 한번 쭉 뺐다 올린다라고 하면 한 230원 40원까지도 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말에 그럼 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12월 30일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채널 하단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를 따라서 가 본다라고 하면 0.86달러예요. 0.86달러.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0.3달러에서 한 3배 정도 위치하는 가격이 올해 연말 되면 제가 봤을 때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XRP의 최저 가격은 0.86달러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예. 그 채널 하단부가 됐을 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진 않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채널 하단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박박 기면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진 않겠죠. 예, 이렇게 가진 않고 뭐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보지 않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요. 채널 하단부 터치하기 전에 한번 깊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깊게 눌러주고 거의 끝부분에 왔을 때 깊게 눌러준다라고 하면 뭐 0.27달러 이런 라인까지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렇게 아까 뭐 채널 아래서 이렇게 박박 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보다는 지난번에 이제 예상했지만 2017년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봤을 때 좀 맞지 않나, 시나리오상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사를 볼 텐데 일단 지금 ETF 관련된 기사예요. 바넷과 솔리덱스 말고도 그 비트와이즈라는 SEC에 이제 ETF를 신청한
회사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기사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는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로 올해 1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아르카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데이터를 반영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신청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얘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된 대로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달 말 안에도 승인이 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번 달 말 안에도. 그래서 보시면 일단 비트와이즈는 비트와이즈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조작이 없는 상당 규모의 규제 시장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 지금 보고서 그 SEC에 이제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고, SEC는 지난달부터 이제 바넥과 솔리덱스 그리고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검토 작업에 대해 착수한 상태인데, 바넥과 솔리덱스는 4월달에 이제 4월 초부터 아마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바넥과 솔리덱스보다 더 빨리 이제 발표가 될 것이 비트와이즈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예 이런 뭐 비트와이즈에 대한 지금 기대는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약간 뒤통수를 때리는, 그 카카오톡이 갑자기 그 암호화폐 지갑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와이즈가 이렇게 ETF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받아들이면서 아마 비트코인도 그 저항 라인이었던 뭐 $4,200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면, 그 돌파가 될 때 저는 이제 기사를 늦게 접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물량을 하방 보고 있다가 중간에 물량을 다 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거는 대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비트와이즈 그리고 바넥, 솔리덱스 이런 승인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H채널의 비트와이즈가 ETF 신청했는데 이번 달에 될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걸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리하게 뭔가 배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항상 뭐 이런 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 이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제 시장이 슈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내가 뭐 매도를 깔아놓은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매도를 뭐 빼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도 하는 거지, 이거에서 오히려 제가 추가적으로 막 배팅을 해서 승부를 보고 이런 내용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벡트 거래소 관련된 기사인데,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 벡트 빨라야 4월 중순에 미 정부 승인 판가름 됐다. 그래서 뭐 ETF가 빨리 될지 벡트가 빨리 오픈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계속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말 기점으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월 말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이낸스, BNB 코인이 BTC 마켓에서 정고점 돌파하고, 그 다음에 3월 원래 한 8일인가 10일쯤 나오기로 했던 갤럭시 S10도 좀 더 빨리 출시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며칠 더 앞당겨져서 출시가 됐고, 그 이후에 지금 뭐 LG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지금 그 스마트폰 만드는 업체들도 다 각자 암호화폐 지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더 월렛과 시린랩스도 같이 또 업무 협약 맺어서 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갑자기 이제 또 기사를 냈죠. 그러면 저희는 벡트 이런 거래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벡터 거래소 지금 올해 연말까지 얘들 질질 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트 거래소 빨라야 4월 중순 미 정부 승인 판가름, 이런 기사고,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벡트 거래소가 이렇게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IC는 벡트를 지난해 12월 중순 선보이려다가 1월 말로 연기했고, 지금은 이제 빨라도 4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인데스크 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벡트 승인 여부를 검토하려면 절차상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벡트 거래소 말고도 다른 거래소들이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벡트 거래소도 어찌됐든 다른 거래소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속도가 중요하고 누가 더 이 시장을 빨리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그냥 마냥 벡터 거래소에서 우리는 뭐 천천히 오픈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T0 거래소, 코인데스크 기사인데, T0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3월 24일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쇼핑몰 오버스탁의 증권형 토큰 플랫폼 티제로가 암호화폐 거래용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버스탁은 증권형 토큰 발행과 거래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이 CEO 이름도 어려운데 싸움 누워 살레히는 코인데스크와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티제로가 올여름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 모바일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 BC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해서 모바일 앱을 더 빨리 내놓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얘네가 그냥 어떤 증권형 토큰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티제로가 현재 심사 중인 개인 투자자 대상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나면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티제로에 상장된 증권형 토큰뿐 아니라 전통적인 주식도 이 그 티제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던 어떤 증권사, 그리고 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역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과도기 단계에서는 서로 약간 서로 다른 영역까지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다 전체적으로 저는 통합된 그런 형태의 어떤 금융기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하는 일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티제로가 하는 일처럼 나중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기존 주식들까지 삼성전자 주식도 매매할 수 있게 된다거나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티제로가 벡터 거래소랑 이제 또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티제로가 이렇게 준비돼서 모바일 앱까지 만들고 지금 앞으로 이제 거래소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쟁 업체일 수 있는 그런 벡터 거래소도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티제로가 시장을 다 장악하기 전에 벡터 거래소도 또 오픈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이후에 LXX도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좀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들이 이 시장에 나오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저는 벡터 거래소도 마냥 시간을 늦출 수만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비트맥스 이제 CEO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을 이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CEO 비트코인 올해 안에 $10,000 회복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3월 23일자 이제 기사입니다. 비트맥스 이제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안에 다시 $10,00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 $10,000 수준을 회복한다. 전고점 넘어간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10,000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 분위기는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10,00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게 되면 20주 이동평균선이 돌아나가요. 20주 이동평균선이 돌아나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는 이제 시장은 상승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장이 상승장으로 들어가면 아마 우리가 이제 시장 참여자가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겠죠. 당연히 올라갔다가 한 30%, 또 50% 이런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퍼즐성 기사들 내보내면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계속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2018년도처럼 굉장히 이렇게 지겹고 뭔가 계속 시장이 뭔가 하락할 것 같은 이런 기분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다가오는 2019년 4분기 초 시장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10,000 회복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20,00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예, 저는 이제 더 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비트맥스의 아서헤이즈는 과거에도 기관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늘어난 상황에서 현금은 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가 없고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는 CEO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그 비트맥스 CEO의 어떤 가격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트맥스 CEO 말고도 가격 예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지금 $10,000면 사실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잡은 그런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10,000 이상 충분히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 $10,000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도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이라든가 또 궁금하신 거, 그리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 나눠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